민주당이 무너졌다. 이낙연 전 대표의 작심 비판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악마화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 이낙연한테 있다. 남 탓을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못난 짓이지요.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 하길래 창세기를 다시 쓰려고 저러나. 제가 그렇게 위대하면 딴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 바보였나요? 남 탓은 자기 파괴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직격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강성 지지자들로 당이 질식할 지경이다 라며 당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정책은 없고 어쩌다 정책을 내놔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가려졌다. 강경한 비판, 정면 비판을 내놨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요? 보시기에는 김영주 의원님을 보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잠깐 놓쳤습니다.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작심 발언, 작심 비판을 하시는구나.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지금의 민주당을 놓고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잘못 가고 있다. 예. 특히나 이제 강성 지지층의 요구대로 이제 당이 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반영되면서 국민 대다수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좋겠지만 네. 그게 이제 괴리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민심 따로 당심 따로 가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아주 비판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자중자애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상당히 신중한 정치인 아닙니까? 예. 너무 신중해서 오히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였는데 어제의 발언은 평소에 이낙연 전 대표가 보여왔었던 신중한 이런 태도에서 과감하게 예. 정면으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 그래서 많이 좀 놀랐습니다. 이게 뭐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자면 웜업 좀 해서 계속 이낙연 전 대표가 몸만 풀고 있었는데 스트레칭하고 그러다 이제 계절이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제 발언은 웜업존에서 이제 완전히 링 위에 올랐다 이렇게 분석하신 분도 많던데. 예. 그리고 뭐 그 뒤에 하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놓고서 신당을 뜻하나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기자들의 해석이 나올 정도로 이제 말씀을 이제 강하게 이제 하셨는데 저는 뭐 양쪽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낙연 전 대표니까 주목을 확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른바 민주당 안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변화를 얘기하는 박용진도 그렇습니다. 또 뭐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리고 혁신계라고 불리기도 하는 분들 이런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걱정하고 다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해왔고 그래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 상식에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도 당을 사랑하고 예. 아끼는 입장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또 현행 민주당의 소위 시스템 공천의 훼손 가능성도 언급을 해서 향후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중심의 공천에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사까지 내걸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건데 그간 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 같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당화 논란과 이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영주 의원님 네. 뭔가 이 박용진 의원을 필두로 한 좀 세력화 구심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강하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네. 자, 이건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앞으로? 이제 뭐 크게 두세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측면, 민주당 내에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민심을 크게 잡고 있는 분이 두 분이에요. 박지원 원장하고 이낙연 대표. 물론 뭐 저기 우리 정세균 의장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 어른들이 계시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선의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두 분인데 지난번에 박지원 원장은 우리 박용진 의원 출판 기념회에 와가지고 뭉쳐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거든요. 예. 근데 이낙연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다 호남 주자의 충돌 속에서 어떤 간섭 현상이 생길 수 있는가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연대와 공생에서도 이낙연계의 최측근인 남평호 분이 이제 민주당 안에 총선 출마를 한단 말이죠. 당내의 출마자들을 위한 이낙연계의 말하자면 그 좀 더 룸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실제로 제3지대 창당을 위한 그런 부분인지에 따라서 제가 뭐 알고 있고 취재하기로는 투트랙을 간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뭐 실천 뭐 하는 어떤 민주주의 실천 연대 예. 이런 쪽이 새로운 창당 작업의 출발선을 가고 있고 또 당내에서는 당내대로 민주당 안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균형체가 어느 시점에 예.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모습이고 그것과 실질적으로 보면 가결파 의원들이 어떤 화합적 조직화를 가능할 것인지 또 하나는 김부겸 의원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앞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논의가 복잡다단하게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이지는 지점. 예, 총선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단기간 안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흥미로웠군요. 그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때리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처절한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 자기 정치 개파 정치할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 비판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반성하라! 이낙연 반성하라! 이런 말을 올린 건데. 반성은 김남국 의원이 하셔야죠. 김남국 의원 민주당을 청년 세대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되게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본인 문제 때문에 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무소속이신데 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편파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일종의 그 대리전을 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잘 알아서 할게요. 민주당 당원들이랑. 그러니까 뭐 무소속이시니까 남의 당 일에 꺼라 신경. 그 조금 자중자애하실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본인을 향한 비판에 이재명 대표가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님이 좀 오늘 대표님을 겨냥해서 민주당을 적진 비판했는데 좀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님이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병 문제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병 제도를 하나의 현실적인 국가 제도로 정착시킬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 걸까요? 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